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영정 사진만 걸어놓고 사실은 노무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당이고요. 유시민 작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을 팔아서 관을 팔아서 노무현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고 그 인간들하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단입니다. (2024년 3월 1일) 박순혁 5023TV가 그랜드 오픈을 합니다. 많이들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라이브를 도와주실 미모 여성 앵커분 제가 모셔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출연으로 제가 모셔왔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제 팬이라고 인증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믿기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박미란님 잘 알아요. 라고. 권미란입니다. 네, 안동권 씨 권미란입니다, 여러분. 저보고 또 권순혁이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댓글에. 권순혁 아니고 박순혁이고요. 우공이산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김,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둠이라는 뜻의 이제 이 우공이산이라는 걸 제가 따온 거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에요. 노공이산이라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 필명 관련해서 이제 누가 올리신 뭐 캘리그라퍼 같은 이제 그런 거 예쁜 거 있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우공이산 채널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5월 23일 날 아마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전국적으로 추모 열기가 이제 되게 뜨거웠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영전에 담배를 올리는 이게 되게 그때 많았어요. 평범한 남성들을 울리는 노무현의 마지막 담배에서 저도 이제 광화문에서 담배 한 대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담배 한 개비는 피우고 갔어야 했는데 왜 담배가 하필 그 순간에 없었냐고. 노 전 대통령이 찾았다는 마지막 담배 한 개비 얘기가 평범한 남성들과 애연가들을 울컥하게 만들고 있다. 참았던 눈물도 노무현과 담배 얘기만 나오면 또다시 흘러내린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고 10수년 만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사서 피웠다는 누리꾼도 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담배를 끊었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경호원한테 너 담배 갖고 있냐? 예, 그러니까 담배 한 대 줘봐 하고 이제 받아갖고 담배를 피우시면서 아래쪽 저쪽에 암자에 그 스님 있는지 한번 가보고 와라. 그 경호원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다녀오는 그 순간에 몸을 던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경호원이나 이런 사람들 옆에서 이제 그런 모습 보면은 그런 것 좀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마지막 가실 때 담배 한 대 피우고 갔다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 금연하지 않고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되겠다. 몇 년 더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담배 나 죽어도 안 끊어야지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는 제가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하시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고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치인들 중에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영정 사진만 걸어놓고 사실은 노무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당이고요. 유시민 작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을 팔아서 관을 팔아서 노무현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고 그 인간들하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초받을 동안에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곁에 서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맞서 싸운 사람이 한 줌이 안 되는데 그 한 줌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지금 노무현 재단에 있는 거기서 월급 받아 먹고 있는 그 밥버리지 같은 인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고통받고 힘들어 할 때 같이 노무현 대통령 공격했던 인간들입니다. 뭘 좀 알고 얘기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산을 깎아 길을 만들다. 인도에서 현대판 우공이산 화제다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찾아오셨네요. 인도에서는 다친 아내가 험준한 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숨지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산을 깎아 옮긴 남자가 화제입니다. 이분이 바로 산을 옮기신 인도에서 진짜 산을 옮기신 그분이고요. 이분이 길을 내서 그 길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지름길로 다니게 된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부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몸으로, 인생으로 다 증명하고 보여주셨죠. 예, 이게 이제 기사인데 이제 부인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산을 깎아 길을 만든 인도의 한 노인이 30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화제가 됐다. 이게 이제 2013년 5월입니다. 2013년 5월 기사고요. 치료를 못 해갖고 와이프를 메고 가는데 병원이 70km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행길 올라서 가는 동안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고 말았어. 다시는 만지가 이웃들이 부인과 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산을 깎기 시작했다는. 낮에는 일해서 이제 돈 벌어갖고 그 돈 갖고 이제 곡괭이 하나, 삽 하나 사서 새벽에 3시간, 일 끝나고 밤에 3시간씩 매일매일 해서 이제 22년 동안 혼자서 막 파다 보니까 그 결국 길이 났다라는 거고요. 병원까지 거리가 예전에는 55km였으나 길이 생긴 뒤는 15km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의 이제 그 우공이산 이 노인분이 돌아가신 그 부인분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걸로 이게 이제 산을 옮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공이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뭐 나는 산을 꼭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미처 그 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시작을 했는데 옮길 수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이제 확신이나 뭐 그런 이제 가능성 같은 거를 생각하고 사실 한 건 아닌데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옮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얻으셨네요. 예, 저도 한번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제 산을 한번 옮길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정체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왜 내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었냐,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옛날에 이제 정치 칼럼 사이트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무현과 서프라이즈 세상을 바꾼 드라마 대선할 때 총 9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민석 전 의원이 탈당한 10월 17일에서 10월 28일을 비판한 에피소드 1을 시작으로, 이게 이제 김민석, 김민세라고 많이 불렸죠. 이번에도 총선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김민세가 탈당하는 이제 그 무렵부터 해서 사람들이 빡쳐갖고 분노한 이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의 출발이 된 거고, 이 서프라이즈는 국민일보 홈페이지에 노변정담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던 국민일보 서영석 심의위원의 개인 칼럼들을 모아둔 사이트였는데 노 후보의 지지율이 10%까지 추락하고 김민석 의원의 탈당 등 노 후보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10월 17일 변희재, 장신기, 공희준 등 9명의 논객들이 의기투합해서 노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을 퍼부으며 노 후보 지지자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서영석이라는 분이, 기자분이 사이트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서프라이즈 사이트가 생겼고, 그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가 그 이후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임기 끝나실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좀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칼럼 사이트로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제가 논객으로 있었던 거고, 그 서프라이즈 사이트의 일대 운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변희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희재. 이 변희재가 첫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 배신한 인간이에요. 변희재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1년 뭐 몇 달도 되기 전에 변절해서 보수의 품으로 갔던 놈이고요. 변희재가. 그래갖고 거기 한나라당 계속 빨다가 특히 극우 쪽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활동하다가 진보의 아이콘이 또 돼 있어 얘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게 다 그런 거니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썼던 게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다는, 이게 타라 입구하고 너무나 정말 비교되지 않냐. 스스로를 자꾸만 한계 지으려는 일본과 무엇이든 도전해 보려는 대한민국. 바로 여기서 어메이징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의 불가사의함과 역동성이 세계 각국의 한류를 부르키는 운동이 아닌가 하는 걸로 이제 아름답게 이제 글을 끝맺고 있고요. 예. 이때부터 제가 글을 참 잘 썼던 것 같아요. 글을 참 아름답게 쓰셨네요. 예. 미사 요구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타임즈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노무현 10주기, 그러니까 2009년에 돌아가시고 2019년에 이제 10주기 됐을 때 칼럼식으로 이게 뭐죠? 카드 뉴스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좀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쭉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여기에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생애 마지막으로 봉화산 부엉이 바위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20살이 그때 10살이었으니 그가 어떤 정치인,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모를 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저희가 그에 대해 썼던 기사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코코라고 이제 디즈니 픽사에서 만들었던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예, 저 이거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 저도 펑펑 울었어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대사 중에서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버스 수프를 마셨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내가 사라져도 내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좋은 인생이었다.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코코가 이제 그를 잊지 못하는 그 그리움으로 15년 전에 그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꿈꾸셨던 그 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박순혁 5024 채널을 만든 목적이고요. 앞으로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